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홀랜드 흥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검사를 해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의 학습 내용은 홀랜드 흥미 이론의 개요와 기본 가정 4가지, 그리고 다섯 가지 부가적 가정, 그리고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랜드는 우리가 직업지도의 아버지 파슨스가 얘기한 특성 요인 이론에서, 그 특성 요인 이론은 한 사람은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특성과 한 가지 직업. 근데 이 홀랜드가 2차 세계대전 때 군에서 장교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한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선 그 전쟁이 끝나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6가지 특성과 직업과 연결시킨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이론 중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홀랜드 직업 흥미 이론의 개요는, 자, 우리가 리아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리아색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이론의 설명에 있어서. 그래서 순서는 리아색이라고 하고, 혹은 홀랜드 이론이라고 부르는 성격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홀랜드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으로서 지금까지 직업 심리학과 진로 상담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흥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활동 영역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선택적 마음가짐이며 인간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러한 직업 흥미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직업군 또는 해당 직업에서의 전형적인 직무에 대한 선호 정도와 얼마나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정도와 그 직업에서의 주된 활동을 취하려는 이러한 선호적 선택적 경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이 홀랜드 이론의 주요 가정을 살펴보면 이걸 기본 가정이라고 하죠. 4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리아색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범주화된다. 그 6가지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데, 그 뭐 몇 가지 좋아한다고 해서 현실형, 저 사람은 현실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는 저는 사실은 봅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조금 술 먹으면은 폭력도 휘두르고 말도 많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욕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저 사람을 완전히 폭력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또 좋은 또 사람으로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 비록 형이라고 하지만은 형으로 추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환경에도 이런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유형의 6가지 환경 유형으로 범주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이러한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바람직한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환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흥미와 이런 환경적 특성 사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이게 이제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부가적 가정을 살펴보면 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 현실이니까 RIASEC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가적 가정은, 자,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개칙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 표를 보고 한번 바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유형과 이런 환경 모형을 연결 지을 때 어떤 쌍은 다른 쌍보다 더 가깝게 관련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흥미 코드를 세 자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세 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두 자리 코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원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영문자 코드, 이 현실령은 R이죠. 만약에 R이 가장 원점수가 높고 I가 두 번째 원점수가 높으면 RI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거, 근접한 거리,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이 일관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끼리가 서로 비슷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현실형, 탐구형, 간습형, 뭐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이런 이렇게 근접한 정도가 같은 성격의 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거 RI, 뭐 IA, 또 AS, 예술형, 사회형, 또 탐구형, 예술형 이런 식이 되겠죠. 예술형, 탐구형. 자, 일관성이 중간 정도인 것은 그러면은 뭐 현실형과 예술형 RA가 되겠죠. 또는 뭐 그 IS, 탐구형, 사회형 이렇게 일관성이 가장 먼 것은 현실형과 사회형, 이것은 거의 성격이 서로 대조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현실형과 탐구형은 그 관습형과 예술형보다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격 유형과 환경 모형 간의 관련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육각형 모형상의 두 유형 간 근접성에 따라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변별성이 있습니다. 자, 변별성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업 환경과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변별성은 이런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해보니까 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얕게 나왔는데 요 진취형 부분만 아주 높게 나온 분이 계시죠. 이렇게 자, 이런 사람은, 이런 내담자는 이쪽 분야에 아주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뚜렷한 분야의 변별력이 높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일하고 근무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뭐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인데, 자, 정체성은 이런 자신에게 갖는 정체성 또는 환경에 대해 갖는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안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랜드 이론의 가장 핵심 과정은 한 개인의 성격이 직업명에 투사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회형의 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요 현실형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라고 하는 어떤 정체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내가 정말 이런 그 수리나 자동차 고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러면 자신이 그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겠죠. 선생님도 교사도 마찬가지죠. 요 사회형이, 근데 이제 사회형에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 정말 내 모습을 교사다라고 하는 직업 정체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이런 정체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이것은 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이러한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현실적인 직업, 좀 실제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성격 유형 R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실제적인 환경 R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코드로 직업과 연결을 해볼 때 이제 연구 논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약에 요리사가 그 직업 코드로 볼 때 AR이거든요. 예술형 첫 번째 코드고 R이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런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AR이 나왔어요. 높게, 그것도 원점수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요리사를 해. 그러면은 어떤 직업, 자신의 특성과 직업이 딱 적합한 정도로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점. 또 앞에 코드는 맞는데 뒤에 코드가 틀리다. 그러면 4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 점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치성이라고 하고, 자, 계측성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흥미 유형과 환경 유형 간의 관계를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 유형 또는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가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론적으로 비슷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론적으로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형과 사이형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서로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S형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여기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여기는 말이 많은 경우고, 이건 말이 별로 없고 서로 반대인 것이죠. 이론적 관계가 이제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부가적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석을 잘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흥미가 다 높게 나온 경우, 자, R형하고 사이형이 높게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느 한쪽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다른 한쪽은 취미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은 그 주 직업으로 가지는 것은 다른 어떤 성격 검사, MBTI나 적성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통점 일치하는 쪽으로 찾아보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RA인데 성격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R형보다는 S형 직업이 흥미와 그 성격이 더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또 가치관도 뭐 돈보다는 이런 그 봉사나 희생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하면은 S형을 주 직업으로 하고, R쪽 뭐 손재주가 있는 거 아니면 운동 이런 거는 그냥 취미로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냥 코칭의 개념이니까, 자, 이 현실형은 요 탐구형은 요 현실형과 탐구형과 관습형은 내향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술형과 사이형과 진취형은 외향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리고 요 탐구형은 그 MBTI의 T와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거죠. T, 사실에 입각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얘기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인 것이죠. 뭐 예술형은 외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뭐 직관적인 N 쪽도 관련이 좀 있겠죠. 사이형은 F, 관계지향적인 측면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역시 외향적인 측면도 있겠고, 요 진취형은 외향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죠. 강하고, 이 관습형은 그 S형, MBTI 감각 S에 아주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MBTI를 해서 서로 공통된 측면을 주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모형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개인도 6가지 성격 유형 RIASEC, 환경도 직업도 이런 RIASEC 6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흥미와 직업 환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이런 만족도와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현실형. 자, 이 현실형은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러한 연자이나 기계를 조작하는 활동 내지 기술에 흥미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뭘 만지작거리고 고치고 또 활동하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능보다는 사교성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 뭐 결혼도 중매로 하고 만약에 이분하고 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게 멋을 부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잠바 차림에 작업복을 입고 그냥 나온다든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고집이 좀 센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능력이 있고 성격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신중하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회피 활동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잘 싫어하죠.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즐기지는 않겠죠. 자, 탐구형은 연구 개발 같은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한테 물건을 팔으라는 영업을 시키면은 회사 망합니다. 물건 거의 못 팔아요. 이런 대인관계보다는 이런 학술적 재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탐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잘 팝니다. 근데 탐구형이 아닌 사람이 교수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것도 먹고 살려니까 해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인데, 이게, 정말 딱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흥미가 안 맞아도 계속 하다 보면 이쪽 흥미로 조금씩 물들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타인 평가는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다. 주로 이제 학자나 연구원, 교수, 연구교수 뭐 이런 직업이 대표적이고 뭐 물론 적성은 학구적인 능력이고 성격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지적이다. 아주 융통성이 없어요. 일을 틀려도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 사회계열 쪽은 뭐 90%, 뭐 60% 맞으면 반올림해서 맞는 거야. 근데 여기는 뭐 0.01 틀려도 안 되죠. 이런 가치는 지식의 개발과 습득, 회피는 설득 영업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업직은 힘들다. 자, 예술형은 한 번 정도는 문제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술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문제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는 지적이고 현학적이며 독립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죠. 예, 조금 잘못됐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인 것도 좀 잘못됐고, 요거는 지금 지적이고 현학적이고 독립적 내성적인 사람은 I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역시 이제는 타인 평가에 보면 유별나고 혼란스러워 예민하지만 창조적인 사람이다. 문제아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대표적인 직업은 예체능계에 관련돼 있고, 적성은 이런 예술적 능력, 성격은 상당히 개방적이다. 가치로는 뭐 아이디어 이런 창의적인 표현을 잘하고, 이 A형은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일이고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술형이죠. 내 남편 또 내 남친이 예술형이라고 하면은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사이형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아주 마음병이 걸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은 좀 말은 좀 많지만 굉장히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봉사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있고 타인 평가로는 이해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굉장히 동정적이며 이타적이다. 대표적인 전 직업으로는 그 사회복지, 뭐 교사, 간호사 이런 측면이 있고 적성은 굉장히 대인 지향 능력이 좋습니다. 대인 지향적 능력이 좋고 굉장히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며 이러한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계 기술직은 굉장히 싫어한다 라는 측면. 자, 그리고 진치형은 그 나를 따라라라는 리더형인데 그 한마디로 어느 조직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진치형은 이런 조직의 목적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지도하고 계획하고 통제, 관리하는 일. 자,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명예, 인정, 권력에 흥미가 있죠. 그래서 당신 참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뭐 학교 다닐 때 반장, 부반장,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는 뭐 총학생 회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다 진취형이다. 정치, 기업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적성은 굉장히 영업 능력입니다. 대담한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가치로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인 지위. 자, 회피로는 과학적, 지적, 추상적 주제. 예, 굉장히 이제는 탐구형 쪽을 굉장히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관습형은 그 한마디로 모범생이라고 보면 돼요. 범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범생이가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범생이냐?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자료를 정리, 기록, 조직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잘 따라요. 불평도 없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자기 평가로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실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타인으로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고 규율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직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격리, 회계, 비서, 일반 사무 이런 쪽이겠죠. 성격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성실하고 돈을 함부로 안 써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는 회사 살림에 많이 쓰이죠. 자, 가치로는 금전적 성취와 사회사업, 정치 영역, 권력 획득. 자, 요거는 이제는 이게 좀 잘못된 게 좀 많네요. 요거는 지금 진취형의 가치인데 간수병원 가치로 좀 나와 있어요. 역시 가치로는 이제는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겠죠. 회피 활동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과제를 회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홀랜드 흥미 간이 검사는 자료 공유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간이 현장에서 검사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0가지의 형용사가 있는데 자기와 비슷하거나 선호한 것에 무조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체크할 수도 있고 10개 다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런 글을 읽고 매우 싫으면 1번, 싫으면 2번, 보통 3번 이렇게 번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한 거를 1점씩 더해서 10점이 되고 여기 만점이 5점이기 때문에 총 합계가 이제는 총 점수가 15점 각각의 그룹이 1이. 그래서 그룹 1은 뭐 현실형이고 그룹 2는 탐구형이고 그룹 3은 예술형이고 그룹 4는 공감 우호 S형이고 그룹 4는 E형이고 진취형이고 그룹 C는 관습형이 되겠죠. 그래서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그 자신의 점수를 쓰면은 이것이 이제는 그 검사하면 원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편 원검사. 그래서 가장 높게 나온 코드 하나를 쓰고 두 번째 높게 나온 코드를 써서 두 개의 코드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는 자신의 흥미 코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를 5점, 10점, 15점을 놓고 그 현실형 R 쪽에 뭐 5점이 나왔다. 여기다 체크가 되겠고 탐구형이 뭐 7점이다. 이 정도 되겠죠. 예술형이 12점이다. 이쯤 되고 사회형이 14다. 이쪽이고 뭐 13이다. 그러면 이쯤 되겠고 여섯 개의 점을 그려서 연결해 보면은 자신의 흥미 육각형 모형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자신의 흥미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자, 리아색 이론 혹은 홀랜드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성격 이론은 홀랜드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이고 이 홀랜드 이론은 네 가지 가정과 다섯 가지 부가적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육각형 모형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여섯 가지 성격 유형과 또 여섯 가지 직업적 환경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육각형에는 그 순서가 리아색이 되어야 이런 다섯 가지 부가적 가정 이론에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2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